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와, 주말은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건지. 자, 월요일에 남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대규 변호사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말할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속보 나온 내용부터 한번 다뤄봐야겠죠.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더 특별해요. 80주년을 맞은 광복절이라서 그렇죠. 네, 더 의미가 있고, 광복절에 태어난 분이 올해 81살, 그러니까 81세가 이제 되는 광복절인데, 그런데 광복절 사면 의미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특별 사면됐고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명단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제가 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패널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면제 및 복권 이렇게 다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그런데 임시회의를 하루 일찍 열고 특사 문제만 따로 논의했습니다.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면 논란이 더 확산하기 전에 일단락 지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 첫 사면부터 정치인을 대거 포함한 이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 이제 휴가 끝나고 결심이 나왔는데 이 결심의 배경과 정치적 계산 뭐라고 보시는지 우선 대변인님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참 참담한 심경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전 처음에 윤미향 씨 이야기가 나오길래 조국 전 장관이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좀 방파제로 쓰다가 버리려고 언급을 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놀라웠거든요. 예상을 못한 거죠, 아예.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이잖아요. 이게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딱 알맞은 비유를 했더라고요. 어린이날에 조두순 사면시키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광복절 의미 흐릿해지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아니, 아동 성폭행범을 어린이날 사면하는 것과 광복절, 우리가 일제 치하로부터 벗어난 날에 일제 치하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씨를 사면을 한다? 너무도 놀랍거든요, 사실. 더군다나 윤미향 씨가 지금 그렇다고 수감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좀 인신상의 구속을 해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정치적인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윤미향 씨를 사면을 한다? 일단 너무 놀랍고요. 근데 윤미향 씨 남편이 민주당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윤미향 씨 남편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네. 김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과거 남매간첩단 사건으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릴 적 대학가에서 주체사상 관련된 영화들을 불법적으로 상영을 하고 찌라시 삐라를 뿌리고 주체사상 교육을 하고 서적을 배포했다,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권의 대부이자 윤미향의 남편이자 민주당의 실세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지금 윤미향한테 이렇게 절절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도 가당치도 않은 상황들이 지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광복절이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을 범죄자를 해방시킨 날로 바꿔버린 정말 역사에 기록될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참 절망스럽습니다. 그 조국 전 대표 우선 먼저 이제 인물 하나씩 이제 얘기해 볼 텐데, 우선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켰잖아요. 이제 사면시킨 후에 그러면 한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우선 이제 예측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양상은 물론 범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고요. 또 서울,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낼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지난 총선 대선 과정에서 형성된 이 범여권 연대를 조국 전 대표의 사면으로 강화해서 나가려는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부산시장 나가겠죠. 저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방송으로 적합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좀 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선거 총선 나올 때도 비례대표로 나오고 지역구에 도전하고 그러지 않는 모습이, 본인이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되는 게 부산대학교에 대한 지금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장으로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라 보여지는데, 서울시장은 어려울 것이고 계양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요? 또 그런 것인데, 부산시에 과연 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것만 남아있는데, 사실 그 역대 정부의 김영삼 정부부터 제가 쭉 살펴보면 역대 정부의 1년 안에 이렇게 사면을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네. 출범하고 나서, 지금 정부 출범하고 나서 2달인데 2달이 갖진 않는데 사면이 나왔잖아요. 정치인들 사면이. 보통 예상을 해도 연말에 성탄절 아니냐, 혹은 내년 3.1절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라고 대놓고 사면을 해준 거라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그러니까 오늘 사면에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 수행 과정에 잘못으로 내란은 처벌받은 어디나 빠지지 않네요. 그럼요. 단어가. 네.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의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정기를 마련. 아니 이거 아니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죠. 조국이나 윤미향은 기부금품법 모금했을 때 장례 비용 모금이 1억이 넘고 또 개인 통장으로 보낸 그러한 횡령액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국은 입시 비리로 처벌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뭐 은수미 성남시장, 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있었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 블랙리스트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또 은수미 성남시장도 아마 그 뭐 국정을 하다가 뭐 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착복 때문에 다 처벌을 받은 것인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좀 답답합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은 그 정의연이 법정 뭐 상속자여가지고 뭐 문제 없다는 집이 그걸 이제 개인 통장을 보낸 걸 그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저 그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상속세 냈어요? 아 그거는 상속세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속세는 이제 사람이 사망해야지 나오는 게 상속세고 상속세는 아니고 뭐 징여가 됐으면 징여세를 내는 건데 윤미향 의원의 판결문에 대해서 175페이지예요. 항소심 판결문이. 제가 주말에 한번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1심에서 벌금 1,500이 나왔고 항소심 판사님이 아 이거 1심이 너무 작게 나왔네 해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때리면서 1심이 벌금형이니까 집행유예를 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예요. 네. 근데 그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 표로 되게 자세히 판사님이 재판부가 적어놨는데 여가부 지원금 사기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원금을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쳐가지고 받은 것이고요. 뭐 보조금관리법 위반도 있고 기부금품법 위반도 있는데 어쨌든 깔끔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지금까지 이걸로 해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로 등쳐먹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밝혀진 거고 뭐 이런 거죠. 친일파 명단에서 이완용을 뺄 것이냐. 네. 지금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 윤미향을 왜 사면하냐. 이러한 것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항소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항소를 했기 때문에 더 본인한테 이제 불리한 상황이 놓여진 거라 봐요. 물론 윤미향 전 의원이 안 해도 뭐 검찰이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은 됐겠지만 어쨌든 이제 1심에서 본인이 항소를 해서 더 높은 그렇죠. 형을 받았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본인은 이제 1심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위안부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데 굳이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굳이 꺼내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뭐 이렇게 논리가 네. 성립되네요. 일단은 1심에서도 무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 자체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자기는 억울하다.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SNS에 또 뭘 잘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나를 욕하던 것들만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껏 욕해라. 그러면서 차 옆에 그 위안부 소녀상을 또 태우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네. 아래 포카리 스웨트가 또 있고 이게 국민들에 대해서 기망하는 거죠. 내가 권력이 있고 권력이 나를 무죄로 방면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란듯이 사면이 됐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제가 절망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거의 말씀해 주셨지만 조희연 전 그 서울교육청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네. 이분도 개인 비리 때문에 그 감옥에 가 있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대해서야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복권을 또 해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육감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자면 조국 전 장관은 전 개인적으로 다시 조국혁신당의 대표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아마 사면시켜주기 싫었을 겁니다. 자기의 최대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친문계 수장이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지금 이미 뭐 우리끼리는 다 얘기하고 있지만 소위 이제 명청대전이라고 하죠. 명청대전 네.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는 제스처를 계속 취해왔었고요.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를 좀 겨냥해서 조국혁신당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 좀 밑밥을 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자 지도부 체제를 운영을 하다가 총선이 가까워졌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연대, 뭐 합당, 뭐 전당대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을 추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고 네.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청구서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사면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적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국민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막상 조국 전 장관의 힘이 세졌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요. 민주당도 그런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저런 저희가 이야기를 떠나서 전 윤미향 씨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어요. 네, 진짜 잘못된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도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았거든요. 네, 그 얘기도 할 거예요. 6%대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에 저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민주당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 참 추태라고 해야 될까요? 윤미향 씨를 광복절에 사면하는 지금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일 선동은 쪽팔려서 못하겠죠. 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때 조목조목 이런 사건들을 따져가지고 가져 상기를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이제 국민의 힘이 지금 어쨌든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제 힘이 없는데 얼마 전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사면을 부탁하는 그 캡처 화면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윤미향 전 의원도 그렇고 이 반대하는 의견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좀 동력을 잃었다. 이런 것도 네.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번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서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리고 저희 내에서도 다 비판을 했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했던 것이 맞고 정확히는 너무 나이브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브했다. 통상적으로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취지 자체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에게 다 취합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정무수석이 다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을 그렇게 국민들께서 다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그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직접 송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도 부끄럽고요. 명단 자체도 적절하지가 않죠. 그런 명단을 제시를 하면 저도 반대하는 명단인데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씨 같은 정치 사범들에 대해서 사면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과를 한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쉽게 말해 민주당한테 낚인 거예요. 대통령실이 낚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그리고 갖다 댄다라고 하더라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씨가 건드린 국민적인 그런 영민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물타기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특별사면의 주체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여당인 것이지 객체인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정당하지는 않다. 저는 그래서 윤미향 씨의 이 사면 그 자체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는가를 지속해서 따져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네, 아니 이 사면 명단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한 명 한 명을 이제 언론에서 검색해보고 저도 검색해보고 있는데 분명히 법무부랑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있잖아요. 택시기사 폭행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처벌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이 2027년 11월까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면 복권해주면 바로 변호사를 내일이라도 이제 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사람이 변호사 개업해서 뭐 하겠습니까? 본인을 사면 복권해준 이 정부에 대해서 또 조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람을 사면시켜줬고 여기 또 그 수원 왜 폭행했대요? 그래 술 먹고 폭행한 거죠. 그냥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면을 할 거면 제가 택시 기사님들이나 버스 기사님들 폭행한 사건 많이 봤는데 다 사면해 줘야죠. 그런 느낌인 거고 대부분이 이제 아까 조국은 입시 비리고 또 윤미향은 그 사기와 위안부, 네. 보조금 관련된 건데 다른 분들 뇌물 받아서 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정 수행을 하다가 어떠한 오해를 사던가 그런 분들은 크게 없다는 그렇죠. 거. 예, 정책 크게 없고. 감사를 받아서 뭐 처벌을 받았다거나. 그러니까 이 보도 자료를 내보낼 때 옆에 죄명도 같이 내보내야 되는데 죄명이 잠깐 요즘 제가 속된 말을 많이 쓰는데 죄명이 좀 짜치는 죄명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야 우리가 아무리 뭐 누굴 폭행하거나 뇌물을 받아도 내 인생이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면 이거 사면 되는구나 라는 거고 아니 지금 처벌받은 지 불과 작년에 재판받았던 사람을 사면시켜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사면을 시켜주려면 뭐 한 몇 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까지 간당간당한 사람을 사면시켜주던가 혹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사면시켜주던가 뭐 이분들이 뭐 반성문이라도 국민들에게 뭐 냈습니까? 뭐 그런 모습도 하나도 없는 게 좀
좀 씁쓸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당당하게 그냥 사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면 그 정권 두 달째 사면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원조로 딱 나가면서 카메라를 딱 찍히면 그러면 핫스타가 되는 건데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네. 광복절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저희가 그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언급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썸네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정말로 이제 감옥을 간 게 아니고 감옥을 체험하러 갔다. 3분의 1도 안 된다 형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주말에 제가 기사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로 사실은 시작했는데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더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주말 내내 기사의 댓글들을 보시면 조국 전 장관도 장관이지만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거의 조국 전 대표를 이길 만한 이제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광복절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분들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댓글이 이렇게 범죄자 사면시켜줄 거면 그냥 자범도 심지어 살인자도 다 사면시켜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그만큼 극단적으로 화가 나신 겁니다. 국민분들께서. 그런데 결국에 이제 1시간 전에 사면이 됐고요.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뭐 사법 피해자다. 그래서 광복절 특별사면권은 본인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윤미향 전 의원만큼 또 논란인 인물이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2020년 그 보도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 탈북 여종업원 3명과 허강일 씨 안성쉼터에서 이제 장군님, 수령님 이런 단어를 쓰고 북에서 나온 담배를 좋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냈다는 거죠. 피디님 저기 자료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아울러 당시 나온 다른 보도도 보면은 월북까지도 이제 권유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분이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역했다가 추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국가 상대로 2억 원의 그 형사보상금을 이제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 저런 단어 행동과 지금 이 실제로 이제 무죄를 받고 국가 상대로 보상금을 받아간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이게 왜 나오냐면 추미애 전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정의연 공금을 이용해서 딸 미국 유학비하고 아파트 구입한 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이 남편이 받은 보상금으로 딸 유학비를 보냈다. 또 유학비 논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저희가 다시 코넬대 유학비를 다시 언급할 수도 없고 유학은 저 돈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남편의 꼬리를 물어서 딸 유학 거기다가 부동산까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김상석 씨가 간첩이라고 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을 한 것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것은 맞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도 언론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말이 언론사지 뭐 예전에 뭐 시민 언론 민들레 뭐 유시민 씨가 활동했던 그런 부류의 언론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 전용 어용 스피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꾸준히 주장을 해왔고요. 또한 그리고 윤미향 씨가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폭로를 당했을 때도 이용수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라는 취지의 기고를 올렸다가 엄청나게 문매를 맞고 기사를 삭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른바 소위 말하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던 이제 그런 민주당의 어용 스피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윤미향 씨의 어떤 활동들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를 모욕하기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윤미향 씨가 비례대표로 그 의원이 된 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활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윤미향 씨가 결과적으로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한 것이 아니라 착취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윤미향 씨는 민주당 에서는 탈당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4년 임기를 모두 다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공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사면을 시켜줬기 때문에 더더욱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사면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2024년 2월 달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김기춘, 김관진 특별 사면에 대해서 사면권을 남용하냐 이거 사면이 왜 필요하냐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바로 하면 이런 걸 군주 국가라고 한다 이거 왕권 국가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한다고 했을 때도 원칙적으로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러한 시원한 발언들 때문에 속친 개딸들이나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이 지지를 한 것인데 대통령 되자마자
와, 2달 만에 바로 사면을 꺼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생계형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를 하면 사법 시스템이고 뭐고 다 우리가 장악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죄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처절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범죄자들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김태우 구청장 얘기를 계속 꺼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태우 전 구청장을 좀 지나치게 빠르게 사면을 시켜서 출마까지 시킨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데 네네. 근데 김태우 전 구청장은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국 전 사태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예요. 본질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들께 상처를 줬다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물타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벌써부터 민주당이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알바노 정치를 시작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윤미향 전 의원 이 관련해서 이제 논란들을 검색해 보면 그 언론인 중에서 고땡땡 기자라고 있습니다. 고땡땡 기자가 이제 자신의 유튜브에 윤미향 의원이 마녀 사냥을 당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의 일방적 의견을 그냥 언론이 내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올려뒀던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윤미향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게 좀 판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정답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때 진짜 검증 절차를 그러니까 누가 지금 패싱하고 있는 건지 뭐 자발적 구독료 받으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진실이 나온 다음에 좀 진실을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했는데 이거 이제 만회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 정권 지금 2달 됐습니다. 새 정권 몇 달 됐다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를 지금 타면을 했고요.